우선 첫 번째는 값싸게 팔지 말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안쌤입니다. 사실 제 지난 강의 때 다음 강의에서는 가격 책정법에 대한 영상을 찍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가격 책정법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 제 이야기 위주인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더 객관화된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 책을 구매해가지고 제가 직접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전에 제가 다른 책들을 읽었던 거랑 그 다음 실제로 활용했던 방법들을 좀 합쳐서 오늘 이야기를 한 5분 안에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. 우선 첫 번째는 값싸게 팔지 말자입니다. 모두들 알고 계시죠? 값싸게 파는 순간에 저는 그때부터 재능 기부가 시작됩니다. 하지만 상대는 모르는 그 재능 기부가 시작되는 거죠. 그래서 일이 다 끝나더라도 되게 허탈합니다.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건 없고 이건 뭐지? 결국에는 계산해보니까 딱히 금액적으로 남는 거 없고 너무나 고생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최저가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산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요. 두 번째로 많이 팔린다고 해서 이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만원짜리를 10개 파는 건 10만원이죠. 5만원짜리는 그때 2개만 팔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차라리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5만원에 팔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또한 때때로 더 많은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기획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처음부터 만원에 책정된 가격은 더 이상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5만원에 했던 것을 내리면 사람들은 호기심에 전에는 비싸서 못 샀던 거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절대 가격은 싸게 하지 맙시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. 선택지는 3가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면은 2가지만 안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? 싼 거를 고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. 그러면 3가지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향수 만들기 프로그램을 할 때 15,000원, 25,000원, 35,000원 있습니다. 그러면 대부분 중간에 거를 고를 확률이 높다고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매출을 높게 내고 싶다. 그러면 선택지를 3가지는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 가격은 단가로 표시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많이 당해 보셨을 거예요. 포도가 100g에 1,5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포도가 1,500원밖에 안 해? 진짜 싸다 하면서 갔더니 한 송이에 8,500원 이렇죠. 그래서 단가로 표시를 하면은 비교적 저렴해 보이니까 구매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커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가 2개, 3개라면 내가 거기서 또 중간을 고를 확률이 높아지니까 좀 더 고객이 유입되면서 상품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비싸면 질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. 저 또한 구매를 할 때 특히나 처음 경험하는 뭔가를 할 때는 가격이 비교적 조금이라도 비싼 거를 구매하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게 질이 좋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가격을 평준화, 그 다음에 너무 낮출 필요도 없고요. 적당히 프리미엄 가격의 상품군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지갑이 열리는 순간을 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공방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원데이 클래스 수업을 하고요. 구매를 할 때, 계산을 할 때 계산대 근처에 우리 마트나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계산하려고 할 때 혹시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? 마트에는 껌이나 사탕 같은 거 500원, 1000원짜리 더 사게끔 그런 제품들을 모아놓죠. 그러면 추가 상품 구매가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시고 조금 저렴하게 바로 사갈 수 있는 상품들을 옆에 놔둔다면 매출을 더 업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플러스 한 1분 정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. 바로 제안서 드릴 때 그때 가격 책정법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처음에는 전화가 왔을 때 한 개당 얼마예요? 라고 얘기하면은 25,000원, 3만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그냥 답변만 드리고 끝난 경우가 많았어요. 그랬더니 그 가격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소통이 이루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. 선생님 우선은 가격은 15,000원부터 5만원까지 금액대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이 원하는 그 예산안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것에 맞춰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가능한지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단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네이버에 검색하면 보이니까 저는 다 보이게 해놨거든요. 그 부분 확인하셔도 좋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예산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어떤 분들이 예산을 말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.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프로그램을 난 좋게 완성을 시키고 싶고 만족도를 높이고 싶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알려주셔야지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담당자분이 어떻게 이제 또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진짜 성심성의껏 다시 체크를 해봐야죠. 그때 여기서 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. 항상 금액은요,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 나의 인건비, 그 다음에 세금, 그 다음 원재료 가격, 그리고 플러스 알파 가격 등 다 책정을 해가지고 상한가, 하한가를 정해놓는 게 좋아요. 사실 상한가까지 딱 올라갈 일은 없겠지만 하한가를 치는 경우는 있어요. 왜냐하면 예산이 굉장히 적을 경우 나는 이걸 너무 해보고 싶어요. 그러면 이 품목을 무조건 해야겠대요. 근데
이걸 하게 되면 마이너스예요. 그러면 선생님이 이때는 용량을 줄이던지 다른 단가표에 마땅한 걸 이야기하셔야겠죠. 괜히 이게 혹시라도 거래가 성립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시면서 마이너스에 억지로 하면은 수업을 하면서도 저도 즐겁지 않고요. 그러면 그에 따른 참여자들 분들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 다시 안 불러주게 되면 결국엔 제가 다 그거를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한가 단가표를 생각하시면서 소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또한 만약에 이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다 하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. 선생님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게 마이너스 금액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혹시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도 괜찮을까요? 라고 한다면 담당자분들은 네 선생님이 손해보시면 안 되죠 하면서 충분히 그 부분 이해해 주십니다. 그러면 오늘 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도움되는 영상으로 준비해 볼게요. 선생님들도 한번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요. 또 공부하는 안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